네,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4일 마감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는 이제 목요일이 어떻게 될지 향후 그 방향을 알 수가 없어서 하루 쉬었습니다. 쉬면서 이제 공부도 많이 했고요. 또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그렇죠. 예. 근데 우선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저도 잠깐 좀 뭐 필요한 게 있어갖고 좀 급하게 좀 이제 마트도 가서 좀 뭐 먹을거리하고 좀 그런 걸 사러 갔다 왔는데 많이 춥더라고요. 밤이 되면서 낮에는 조금 해가 떠서 괜찮았는데 밤이 되면서 좀 더 다시 추워지네요. 아무래도 11월 이제 초니까 이제 슬슬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방송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이런 좀 전문 뭐는 이게 경제학 교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해주시는 좋은 방송들을 굉장히 많이 청취하고 그걸 또 이제 그 연습장에다 다 적어서 그거를 다시 정리해서 뭐 파일을 만들든 뭐 그래야 돼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도 내내 그래서 그 적어 놓은 거를 뭐 다시 옮겨 적고 뭔가 정리하고 또 자료를 찾고 이런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야지만 또 이렇게 뭐 아무래도 저도 조금은 사람들한테 좀 그래도 이제 회원분들한테 좀 좋은 얘기를 해드리려면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파고들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저도 그래서 요번에 이런 환란이 다가오면서 채권 시장과 이런 환율 시장에 대해서 좀 굉장히 시각이 좀 많이 넓혀졌어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은 사실은 주식 말고 그렇게 뭐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물이나 뭐 옵션 쪽 이 정도까지 파고들지 사실은 이렇게 채권이나 뭔가 환율 부분이나 다른 이 거시적인 부분을 그렇게까지는 안 따집니다. 주식과 관련된 시황 또는 종목, 산업에 대한 그런 전망을 많이 해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크는 거죠. 예, 저는 뭐 계속 공부한다는 자세로 항상 저는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도 어쩌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오늘 방송 준비한 거를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가 급락으로 해서 이제 아마존 직원에게 전한 내용, 칼바람 부는 미국 YTN에서 이제 자막 뉴스로 이제 동영상과 나왔던 얘기인데 한마디로 이제 뭐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 최대 아마존 업체가 3일 회사 직원들 앞으로 고용을 중단한다. 고용을 중단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거죠. 이제 침체가 오겠죠. 그죠? 아무래도 금리도 오르고 유동성이 아무래도 마르면서 사람들이 돈을 더 못 쓰겠죠. 대출금도 내야죠. 이자도 내야죠. 또 각종 공과금도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산업이 확장되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뭐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팀 쿡인 그 애플 역시도 채용 속도를 늦추겠다. 결국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푸르미일 같은 경우도 법인은 그대로 놔둔 상태로 그냥 한마디로 직원들을 다 자르고 한마디로 그 회사가 쉬는 상태죠. 법인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살려서 직원들을 고용해서 뭔가 비피더스니 뭐 그런 걸 다시 판매하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잘릴 일만 남았다는 거죠. 이 경기가 위축되면서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축소하고 그러면은 결국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차피 나가는 돈은 똑같거나 비용은 더 증가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기존의 생활에 어느 정도 뭐 300만 원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뭐 이자 해갖고 뭐 해서 살았는데 이자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쓰는 돈은 더 이제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여기서 혹시라도 자신이 직장에서 탈락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이 방송을 듣거나 이런 분들은 뭐 나름대로 대비책이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 나름대로 어떻게 경기가 힘들어져도 어쨌든 그 경기를 좀 뭐 이렇게 자기 이만큼 생활하다가 축소해서 뭐 한 요 정도로 축소해서 엄청 좀 절약하면서 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직장을 잃거나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사람이 10명 중에 그래도 한 2명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2명이 결국에는 집도 급하게 팔아야 되고 왜냐면 당장 끼니를 때울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죠. 다달이 나가는 돈은 고정비가 있죠. 이런 사람들의
투매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보험 시장부터 뭐 보험 예약하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주식도 다 던져야 되는 거죠.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투매에 의해서 결국은 시장이 지금 이렇게 거래가 없는 받아주지도 못하는 부동산 시장도 그렇지만 그런 시장에서 이제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똑같은 생활권으로 계속 돈을 번다면 절대 투매는 안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뭔가 경기가 하강하면서 잘리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되면 투매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버티질 못한다는 거죠. 결국 10명 중에 8명,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버티고 있지만 한두 명, 내가 모르는 사람 또는 나와 먼 친척인 사람이 결국은 힘들어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집값은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요번에 떨어지는 거는 좀 장기 침체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04년까지는, 2024년까지는 뭐 집이나 이런 거 살 생각은 전혀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미 뭐 대기업들은 벌써 구조조정 회의를 하고 뭐 이제 뭐 이런 긴급 뭐 이런 뭐 경영에 대한 회의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다달이 버는 그러한 수입 구조를 확실히 해놓던가 아니면 만약에 거기서 어떻게 됐다고 해도 뭐 6개월이나 10개월, 12개월 동안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예비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자금이 없으면 막 돈을 꾸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사채까지 내몰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라도 직업을 찾아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걸 갖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또 보죠. 네, 여기 보시면 엔화 급락을 막아라 해서 1번이 10월달, 9월 10월달 환율 방어에 40일간 87조를 쏟아부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걸 우습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한 겁니다. 10월 두 차례 복면 개입 사실상이죠.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엔화 차트를 보시면 개입한 날짜가 대충 보이죠. 그 1달러당 150엔, 150엔 돌파하자 53조를 투입했습니다. 일본 정부 시장 개입 규모 역대 최대, 환율 방어 효과 있다, 추가 개입 가능성,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지금 거의 한 20조 정도를 더 쓰면은, 일본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돼요. 왜냐하면 얘네가 그 GDP 있죠? GDP의 2% 이상을 만약에 환율 방어액으로 쓰면은 환율 조작국이 돼요, 조작국. 환율 조작국이 돼가지고, 예, 조금 제재가 있죠. 큰 제재는 아닌데, 어쨌든, 국가의 신용도가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0조 이상 넘어가면 얘네도 환율 조작국이 될 각오로 막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20조밖에 없고요. 어쨌든 이걸 막으려면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죠. 걔네가 이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엔화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엔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엔화 이거 한번 차트 한번 보죠. 엔화 차트 보시면 달러 대비 이제 JPY 이거 엔화인데 보시면 이때 이제 1,500원이 이때 넘었죠. 이때. 그래서 이때 팍 꺾였죠. 이때 아까 얘기했던 52조를 또 쏟아 부은 거예요. 요거 한번 내리려고. 그 다음에 또 이럴 때 한번 더 쏟아붓겠죠. 그죠? 그럴 때 대충 타점이 나오죠. 세 번인가, 두 번인가, 세 번, 세 번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럴 때 다 개입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과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헤지펀드라는 용어가 나오죠. 헤지펀드. 헤지펀드는 대체로 이 100명 이하, 100명 이하의 그 종업원이 있으면 뭐죠? 그 거래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100명이 넘으면 공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심하면 99명으로 하고, 아니면 가족 단위로 한다는 거죠. 헤지펀드 자체를. 예, 헤지펀드 우리가 막 엄청 부르는 그런 엄청 많은 헤지펀드들도, 조지 소로손이 그런 저기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은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 공개를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거래했는지 이런 거 공개를 안 하기 위해서 100명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기러기 때처럼 한번 공적을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그래서 누가 막 그냥 계속 얽히고 설키고 계속 이제 대장이 일본을 공격한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계속 몰려와서 그냥 때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본을 그리고 헤지펀드는 이렇게 한번 공격하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 11월에 또 공격해요. 또 공격. 그게 또 무너지고 또 안 무너지면 또 12월에 또 공격해요. 그러니까 한 번 얘네가 근데 얘네가 이제 타점을 그 공격할 대상을 물색할 때는 이 공격해도 되는 곳 만약에 쟤네가 너무 건실해 그리고 금리도 미국 따라서 계속 올리고 있어 이러면 공격 안 해요. 근데 지금 일본은 거꾸로 가죠. 예, 미국 따라 지금 다 금리 올렸어요. 영국, 유로 다 우리나라도 이제 올리겠죠. 이런 데는 공격 안 해요. 근데 지금 일본은 버티고 있죠. 예, 이렇게 결이 다른 곳, 공격해도 요거 안 먹는 곳, 이런 곳을 헤지펀드를 하고 지속적으로 한다. 그래서 11월에 또 할 거예요. 또 할 거. 그래서 지금 일본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주요 타켓이 됐다는 건 세계에 지금 알려진 상황이고, 헤지펀드 쪽에, 나 이런 뭐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어쩔 수 없이 공격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도 제가 보여드렸죠. 한번 차트 또 보면서 얘기하죠. 네, 이거 보시면 제가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환율과 주가 예상도 하면은 미국이 역시 4%가 됐죠. 우리나라는 이제 1%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제 유럽하고 영국은 0.75%씩 다 인상했어요. 그래서 2%가 되고 유럽이 영국이 3%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급적이면 공격을 안 하는 상황인데 일본은 아직도 마이너스 0.1%이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의 지금 금리 차 한번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5%가 나요. 5%. 그죠? 예.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역외 환율 전쟁을 하는 거죠. 저기 환율 전쟁을 하는데 네, 역환율 전쟁을 하죠. 역환율 전쟁. 환율 전쟁이라는 거는 환율을 떨어뜨려서 자신들의 그 수출품을 싸게 팔아먹으려는 거고, 역환율 전쟁은 반대로 이 환율을 올려서 서로 따라 올라오지 못하는 데는 이제 한마디로 아작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미국 형님이 이 깃발을 들고 선봉에 나섰죠. 그래서 10월 1일부로 이제 미국 형님이 세계 금리 대장이 현재 됐어요. 근데 여기를 못 쫓아오는 게 누구죠? 일본이죠. 일본은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채권도 0.25%를 안 올리죠. 예. 그 이유는 이제 YCC라는 그 수익률 통제 곡선에 따라 그걸 조정해서 0.25% 이상을 채권을 안 올리는 이유는 채권이 너무 많아서 그 채권에 대한 한마디로 그 부채가 이자가 지급해야 될 게 급속히 상승하기 때문에 환율을 올릴 수가 채권 금리도 올릴 수도 없고 또 금리도 올릴 수가 없죠. 빚이 많아서 그런 상황 국가 빚이 많은 거죠. 예, 그래갖고 이 일본이 지금 한마디로 이 역환율 전쟁의 타겟이 돼버린 거예요. 타겟.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헤지펀드들의 공격 대상이 됐는데 옛날 같으면은 지금 얘기되는 거는 옛날 같으면은 이제 이런 신흥국이나 이런 곳을 이제 이런 곳이 뭐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게 이제 선진국으로 좀 전이되고 그런 건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일본 같이 이런 뭔가 역환율 전쟁에서 타겟이 되는 이런 곳이 터지면 뭐 우리나라 또 중국까지 뭐 다 같이 싸잡아서 아웃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엔화가 제가 그래서 일본 달러 엔화 환율을 자주 봐요. 이게 이제 150엔이 넘었을 때 만약에 못 막는다. 물론 달러 수합이 있긴 한데 무제한 수합이 있긴 한데 그것도 언제까지 해줄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도 11월에 어쨌든 겨우겨우 방어한다고 쳐도 아마 12월이나 이때쯤 되면 미국이 더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연말이나 12월 또 1월 안에는 일본이 터질 확률이 높다. 지금 그래요. 일본이 터지면 우리나라는 뭐 그냥 알아서 죽는 거야. 알아서 환율이 그냥 2,000원은 바로 휙 넘어버려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을 터뜨리려고 그래요. 일본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의 타켓이 된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이 계속 이제 환율 얘기 나오면 1번이 계속 이 메인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예요. 역환율 전쟁의 타겟이 된 1번. 그죠? 1번 터지면 우리는 그래서 1번이 터졌다면 주식 다 정리해야 돼요. 1,500원을 1번이 계속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총알이 언제 떨어질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헤지펀드는 총알이 무제한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11월에 터지든 12월에 터지든 아니면 1월에 터지든 제 생각에도 1번이 터질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빚 때문에 그렇죠, 빚.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아직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도 역선물 역선물 시장, 그러니까 저녁에 시작되는 데서는 계속 올라가요. MDF라고 그러죠. 그 시장에서는 이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 선물한 시장, 역의 선물한 시장에서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낮에 정규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또 눌러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총알도 뭐 그렇고 어쨌든 1번 터지면 뭐 그냥 같이 아웃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잘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게 심하게 공격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없어요. 일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일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막 52조를 쏟아부을 정도로 본격적으로 지금 기러기 떼들이 모이고 있어요. 헤지펀드들이. 그게 그래서 뭐 한 달 하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문제되는 것 중에 이제 시에로 문제 파생상품 중에 CDO와 파생상품 중에 이제 CLO와 CDO가 있는데 이 CDO는 이제 부동산 채권 담보부채 그러니까 증권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부동산을 뭐 안 좋은 부동산 중에 좀 좋은 거를 이렇게 모아서 이걸 갖고 이제 뭐 한마디로 유통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증권을 만드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걸 돌리고 뭐 팔고 사고 팔고 그러는 건데 요게 이제 모기지 때 터졌던 거고 이 CLO는 뭐냐면 대출 채권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 예,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대출을 한 것 중에 조금 등급이 떨어지고 위험한 것 중에 좀 괜찮은 거를 뽑아서 그걸 모아서 요걸 만들어서 이제 뭐 증권화 시켜서 뭐 아니면 하여튼 그렇게 유통을 시키는 거죠, 유통을. 그래갖고 요게 이제 지금 금리 계속 이제 금리 올라가고 그러면서 요 부실 회사들이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세계적으로 지금 요거 많이 판 그 은행들이나 이런 데들 만들어서 그 파생상품 많이 판 데들이 지금 위험이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은행들 미국의 특히 스위스 CS인가요? 그런 데부터 뭐 독일은행 같은데 이런 데들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하여튼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저도 이제 시황을 대충 보면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고 환율도 안정되면서 아무래도 11월 우리나라 금리 인상 그때까지는 뭐 그래도 모르겠어요. 다음 주 옵션 만기 이후에 또 빠질 수도 있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좀 조심조심하면서 좀 불길하다 싶으면 뭐 주식을 다 정리하던가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좀 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분위기 보니까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다시 빠질 때 되면 또 빠져야죠. 항상 보따리를 싸고 있습니다. 종목을 볼게요. 시황은 얘기를 아직 안 하겠습니다. 시황도 뭐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 뭐 큰 변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을 얘기할게요. 먼저 삼성전자 한번 보자.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요걸 못 들어요. 요걸. 애매하네. 그죠? 애매합니다. 요걸 못 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 보면 코스피도 대충 보이죠. 주봉을 봐도 주봉은 그래도 이제 이걸 벗겨놨죠. 21선을. 그래서 한 여기까지도 열려는 있어요. 주봉이. 여기까지 갈 수 있을런지 한번 잘 두고 보죠. 계속 삼성전자가 뭐 외국인이 들어오고 수급은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한번 월봉까지 볼까요? 월봉을 보시면 월봉도 나쁘진 않아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찍을 수 있겠죠. 대충 봐도 여기까지는 이제 저항이 없기 때문에 찍을 수 있는 위치에 왔습니다. 여기서 밀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좋은 거 보면은 그래도 뭐 단기적인 수급들이 좀 일정 구간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삼성전자가 좋네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뭐 1번이 터지지만 않는다면 뭐 그런 대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의외로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볼까요? SK 하이닉스. 이건 좀 역시 SK 하이닉스가 좀 약하죠. 쌍바닥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5일선 위에 올렸기 때문에 모르죠. 한 여기까지 상승 여력은 보이죠. 5일선까지 올렸기 때문에 일봉상도 모양이 나쁘진 않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같이 간다면 저 위에 한 21선까지 갈 수 있겠죠. 주봉상에 봤을 때도 이렇게 바닥을 지키면서 도지가 나왔죠. 우선은 5일선은 회복하겠죠. 5일선 맞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회복할 수 있겠죠. SK 하이닉스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같이 그래도 한 여기까지 대충 보면 뭐 여기나 21선 떨어지는 여기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보이죠. SK 하이닉스도 상승할 여력이 보입니다. 네, 현대차도 한번 보죠. 현대차. 현대차도 바닥을 다지고 있네요. 많이 빠져서 좀 차트가 안 좋았는데 골드크로스가 다음 주에 나야 되겠죠. 일봉상. 자, 주봉상 볼까요? 주봉상은 좀 아직도 좀 헤매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 주봉상은 좀 문제가 많네요. 월봉을 봐도 월봉을 봐도 이제 제일 중요한 그때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거 지지 아직까지 지지하네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밀리면 안 됩니다. 지금 밀릴 수 없는 자리예요. 현대차 밀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삼성전자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SK, 그 다음에 SK 차이니스, 그 다음에 현대차입니다. 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보죠. 2차 전지 쪽이 지금 그 재료 관련돼서 그런 업체부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역시 최고가 계속 뚫고 가죠. 이 최고가를 이렇게 못 뚫고 하회해서 갔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그랬죠, 위로다가. 여기 아직도 더 남았어요. 더 남았다고요. 왜냐면 이제 기울기를 봤을 때 아직까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계속 조정을 주면서 가긴 가도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근데 뭐 적어도 다음 주까지 더 갈 것 같아요. LG 솔루션도 다음 주까지 더 상승할 여력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괜찮네요. LG 솔루션 역시 그 2차 전지 관련돼서 대장이죠, 대장. 예,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가 바닥에서 요즘 급반등을 하고 있죠. 그죠? 지금 이제 우리 사주가 풀리게 생겼는데, 우리 사주가 이제 대출 끌어서 막 샀는데, 이게 뭐 3만 얼마인가, 4만 얼마, 4만 원 좀 못 되던가, 그렇죠? 지금 우리 사주 그 빚내서 산 사람들이 뭐 몇 억씩 다 내서 직원들이 지금 다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죠. 이렇게 많이 빼놔갖고. 그래서 지금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끌어올리는데, 물론 이제 거래량은 괜찮습니다. 근데 내재적인 가치가 이제 과연 형성이 돼서 슈팅이 나오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한정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런 주식들이 항상 올리면은 뭐 여기 정도까지 요 장기 이평선 맞고는 우선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고점은 한 28,700원 정도 그 정도 예상하시고 거기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한번 주봉을 보시면은 이 주식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런 거는 좀 이걸 돌리고 있다라고 아직까지 이 봉 하나로는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물론 거래량은 괜찮은데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여기 이런 저항선들이 다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갖고 카카오뱅크는 좀 캐스찬이에요. 캐스찬 아직 몰라요. 만약에 다시 못 간다면 이런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다시 이렇게 갔다가 맞고 떨어지고 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카오뱅크의 그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대면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그 신용도나 이런 거나 그런 거를 뭐 그렇게 직접 안 보고 해준다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죠. 대출했을 때. 저는 그런 게 좀 외국도 비대면으로는 그렇게 대출이 안 나가는데 온라인상으로 그런다고 해서 좀 카카오뱅크가 쉽게 대출을 해줄 수는 있지만 좀 문제는 발생할 여지는 많다. 그렇게 봅니다. 제 사견이에요, 평소에. 네, 지금 자율주행이 핫해서 모트레스 같은 차트 보시면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기대심이 엄청 들어가 있죠. 어쨌든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가면서 수렴을 하고 있죠, 수렴. 그죠? 수렴 구간을 거의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수렴하면 뭔가 방향성을 또 이렇게 크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트렉스가 힘이 모이고 있다. 그리고 요번 하락에도 계속 빠지지 않고 일정 밴더를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계속 갔다는 거죠. 모트렉스 요거 좀 잘 보세요. 요것도 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트렉스였습니다. 네, 보로노이 한번 보죠. 보로노이가 요즘에 좀 바닥에서 많이 빠졌죠. 야, 이런 주식들은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만 보지 않고 더 이거를 지금 이게 3개월 정도 거의 3개월? 아, 아니구나. 이건 3개월. 그렇죠. 한 3개월 정도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걸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압축해서 보면 더 많이 보여요. 일봉으로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차트로 보면 이걸 10개월 정도로 압축해서 보죠. 그러면은 더 차트가 잘 보이죠. 이렇게 보면 많이 빠진 것 같아도 또 추세는 그래서 자꾸 주봉을 보는 거죠. 그죠? 주봉을 보는 거죠. 이게 신규주죠. 신규주인데 주봉상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모양이 나온다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그 뭐 대충 봤을 때 뭐 이런 꼭지들이 보이죠. 이런 거를 과연 처음에 찍고 무조건 빠지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올릴 폭이 많죠. 이제 갔다가 또 빠졌다가 또 다시 도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이 좀 모이는 부분은 있죠. 그렇죠. 바닥을 만들려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긴 하는데 이런 주식은 아까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한번 배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 요번 달 빨리 들어가면 요번 달이고 다음 달 정도에 들어가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자꾸 호재를 만들려고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만들려는 징후는 나와요. 네, 보로노이 한번 잘 지켜보시죠. 네, KH 바텍 이게 이제 힌지가 알려주죠. 힌지 그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접히는 부분에 그 좀 뭔가 재료가 좀 독특하죠. 아, 근데 계속 빠졌는데 요거 되게 수상하죠. 요거 오늘 수상하네. 요거 거래량도 요렇게 그죠? 네, 요런 거 잘 봐야 돼요. 요러다가 또 누를 수도 있어요. 눌렀다가 뭐 이렇게 가다가 뭐 그냥 이렇게 바로 가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또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횡보 기간이 이렇게 계속 길어질수록 어쨌든 방향성을 위든 아래든 정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제 여기서 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다지면서 어느 정도 여기서 뭐 매집이 되면 여기서 던지는 거죠. 여기서 샀던 사람들 이렇게 던지면 예? 매집이 좀 되면 방향성을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위로 가면 좋은데 또 밑으로 빠졌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위로 갈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신지 업체고 그렇기 때문에 폴더블 폴이 계속 팔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좀 뭔가 자꾸 요런 선까지만 보고 가도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보면 5일선에 딱 주봉도 올렸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이런 거를 한 번에 뚫지 못해요, 절대. 이렇게 한번 딱 뚫는 척 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뭐 다시 바닥 잡고 다시 가거나 또 빠져 이런 거. 계속 이제 이런 저항선이 된 거죠. 이런 저항선들을 찍고 빠지고 하면서 간다는 거. 요거 KH바텍은 힌지 이거 거의 독점이에요, 독점. 잘 보십시오. 바닥 따집니다. 바닥 따져요. 예, 그 좋네요. 주봉상 약간의 시그널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아주 주식들이 그냥 좋은 주식들이 많아요. 자, 시멘트 업계도 한번 보죠. 시멘트 업계가 많이 빠졌는데요. 그죠? 많이 빠졌죠? 예, 요 주식도 계속, 지금 이제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횡보하는 거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상방일 경우다 생각되면 베팅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항상 이런 주식이 제일 재수없는 건 갈 때 돼서 이렇게 빠지면 사람들이 손절하면 이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항상 그래요. 이렇게 골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횡보하는 주식은. 그죠? 그래서 이 골에서,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이 최고 수지. 근데 그 전에 다 여기서 물린다니까.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골파면은 다 물리죠, 여기서. 그죠? 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럼 요런 주식은 좀 야리끼리 하니까 주봉까지 보는 거죠. 주봉까지 보시면, 그렇죠. 그래도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1선 주봉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주식은 이런 장기 이평선까지 뭐 한 이 정도까지 봐줄 수 있죠. 여러 데 뚫었다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보는 게 낫죠. 아직까지 하락을 잡기에는 좀 거래량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시멘트가 그렇네요. 단기적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세요. 추세를 살릴 수가 없어요. 1번 터지면 그냥 아작나는 거예요. 다 던져야 돼요. 네, 덕시나우징 좀 보죠. 덕시나우징. 그렇죠. 예,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가다가 여기서 한번 쭉 올렸다가 이걸 채워나가죠. 저거 찍은 다음에 뭐 다시 또 빠졌다가 바닥을 다지다가 또 다시 갈 수 있죠. 요렇게 돌리려는 차트들이 많아요. 이렇게 바닥을 좀 많이 다졌죠? 이 바닥을 많이 다졌기 때문에 여기서 돌릴지 여기서 돌릴지 사실은 그랬을 때는 여기까지 오면 다 팔아야 돼. 여기나 여기. 그래서 요 구간만 뭐 짭짤하다. 그래서 덕신하우징은 좀 상승을 한 거죠. 근데 또 아직도 한 번 더 슈팅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주식이 좀 전에 많았죠. 뭐 했었죠? KH 바텍, 한일시멘트, 버러노이 뭐 이런 주식들이 다 이렇게 TPC 같은 주식도 그렇죠. TPC도 한번 보면 뭐 다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죠. 이렇게 기다가 탁 치고 올리면 한 요런 장기 이평선까지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처음에. 그리고 또 밑에서 사면 돼요. 덕신하우징이었습니다. 네, 아센디오가 많이 빠졌었는데요. 그래도 회복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많이 빠졌죠. 이렇게 쿡 빠졌다가 찍고 또 이렇게 계속 올리려고 그러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려고 그런다는 거죠. 아센디오가 좀 그래도 회복력이 좀 굉장히 빠른 겁니다. 사실 이제 아까처럼 회복력이 약한 거는 여기를 횡보를 하죠. 그래서 아센디오 회복력이 빨라서 한번 소환해 봤습니다. 아센디오였습니다. 아센디오. A스토리 같은 경우도 1차 상승했다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팍 상승했다가 121선을 맞고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못 올리고 미끄러졌는데 오늘 살짝 걸쳤죠. 이렇게까지 밀리면 안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더 갈 수도 있어요. 이럴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 정도에서 이렇게 돌렸어야죠. 이게 조금 애매해요. A스토리는 좀 애매합니다. 한번 차트를 보셔도 여기까지 밀리면 안 되는데 한번 주봉까지 볼까요? 그렇죠. 좀 애매한 구간이네요. 좀 사실은 이제 이걸 다 뚫어줘야 돼요. 지금 못 뚫으면 이건 좀 심각해요. 왜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밀리면 더 안 좋은 거죠. 이럴 수도 있어요. 밀릴 수도. 그래서 이렇게 안 밀릴 거라 생각하면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이렇게 뚫어야 되는 자리가 왔어요. 지금 주봉상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안에 이거 못 뚫으면 좀 힘들어요. A스토리. 밀릴 것 같아요. A스토리였습니다. 자, A스토리랑 똑같이 이미지스도 여기 장기 이평선을 맞고 떨어졌죠. 장기 이평선을 맞고 슈팅 나왔다 떨어졌는데 얘는 이 21선을 이렇게 라운딩 그리면서 이걸 찍으면서 5일선을 지키죠. 그리고 오늘 도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줘야 돼요. 다시 지워드리면 A 스토리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뭐 여기서 한 번씩 슈팅 나왔다가 또 눌렀다가 또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주면 좋다는 거죠. 거의 뭐 N자인데 길게 빠진 이런 N자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이미지수도 이제는 방향성을 정해야죠.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횡보는 안 좋은 거예요. 횡보하면 흘러갈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여기나 어디에서 이제 터져줘야 돼. 터져서 여기로 올려놓고 뭐 다시 이렇게 올렸다가 또 빼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다 그냥 횡보된다. 횡보. 그렇죠? 안 좋은 거예요. 횡보는. 이미지스였습니다. 네, 링크제니시스 많이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참 답답하죠. 거래량도 없고요. 이게 AI 관련 주면서 뭐 로봇 관련도 되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주식도 여기서 엄청 횡보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계속 아루지르고 있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아루지르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올려줘야 돼요. 이제 이렇게 왜냐면 이평선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주식은 이런 데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꼭 정리 한번 하셔야 돼요. 뚜는 척했다 또 빠져요. 그랬다 또 지지하고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 구간만 보고 해도 돼요. 요 구간. 이렇게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 한 요 정도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찍고 빠지든 어쨌든 가락률이 높죠. 링크제니시스. 요 링크제니시스 오랜만에 한번 주봉까지 보죠. 주봉까지 보면 또 추세가 또 더 잘 보이죠. 그렇죠. 역시 여기서 지지 자리가 왔네요. 그리고 이제 또 5일선 뭐야 여기 도지가 나왔네. 주봉상 도지라면은 뭐죠? 방향을 한번 잡겠다. 위로 잡을 수도 있고 밑에서 잡을 수 있네요. 이거는 만약에 위로 잡는다면 다음 주에 이렇게 여기까지는 오겠죠. 대박이에요, 대박. 그죠? 거의 대박이죠. 여기까지 찍어주면 여기까지 한 7,500원 정도 그렇습니다. 링크제니시스도 괜찮네요. 이런 거 한번 찍어줄 때 됐어요. 얘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별표 해드릴게요, 별표. 자, 이렇게 보면은 끼가 있는 종목을 보면은 다음 주에 조금만 지수만 받쳐주면 환율만 받쳐주면 가래들이 꽤 돼요. 네.
단기적으로 먹으시라고. 이걸 한 30년 갖고 간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런 거 딱 과감히 던지는 거예요. 이런 데서. 지금은 그래야 돼요. 네, 현대 퓨처넷이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그런 대로 괜찮게 나왔어요. 3분기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음봉으로 나왔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저도 뭐 이거 뭐 살짝 조금 들어갔지만, 다시 이제 어제인가 다시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들어갔는데, 들어갈 만하죠? 예, 보니까 계속 올리죠? 그러면서 요거 골든크로스 장기평선 나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오늘 살짝 음봉으로 했는데, 어쨌든 5일선은 걸쳐놨다는 거죠. 이런 주식들이 한번 이렇게 슈팅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왔다가 뭐 꼬리 달고 빠지고 그런 위치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정배열로 바뀌는 위치고 현대퓨처넷은 거의 현금성 자본이 6천억 정도 되죠. 6천억 유보금이. 이거에 대한 금융 이자가 굉장히 늘어나요.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뭐 얘네들도 이 돈 갖고 뭐 유보금 갖고 뭐 은행에 맡기든 뭐 뭔가 그래도 채권을 사든 어쨌든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이자가 계속 그게 이제 붙어갖고 금융자산으로 붙는다는 거죠. 그 얘네는 실적이 마이너스가 날 일이 없어요. 이 돈을 뭐 한마디로 이상한 파생상품만 안 든다면은 얘는 계속 이거 6천억에 대한 이자인데 엄청난 거예요. 얘네 시총이 이거밖에 안 돼, 이거. 2,970억. 그죠? 그 현대퓨처넷은 그때도 얘기하지만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현대백화점 그룹 있죠? 그럼 쫙 나와요. 좀 꽤 유명한 회사들이 있어요. 현대백화점 그룹에. 주로 유통회사인데 이 백화점 그룹이 다 현대퓨처넷 지분을 다 들고 있어. 얘도 그렇고 또 몇 개 있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 현대백화점 그룹이 지분을 다 갖고 있어. 이렇게 찢어 갖고 있어. 그래서 현대퓨처넷은 유동 물량도 얼마 없어요. 다 얘네들이 갖고 있고 뭐 세력이 좀 갖고 있고 해서 이게 되게 유동 물량이 없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얘네 현대퓨처넷의 가치를 나중에 엄청나게 올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올리면 얘네들의 가치들이 따라서 지분평가로 현대백화점 그룹이 다 올라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어. 그 현대퓨처넷이 나중에 독주하면서 한번 얘가 뛰기 시작하면 계속 갖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얘네한테 현대백화점 그룹은 다 밀어줄 거라고. 왜 그러냐면 얘네 지분을 다 갖고 있거든, 얘네가. 그래서 지금 그런 그림으로 해놓고 얘가 또 현금도 6천억이 넘게 요즘 같을 때 현금이 6천억을 넘게 갖고 있으면 대단한 거거든요. 시총은 2,9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계속 나지. 그래서 그 얘네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뭐 무슨 빚잔치 뭐 빚 환상 뭐 어쩌고 하면 가면 그걸로 막 요즘에 4차원 공간 해갖고 그런 거 많이 설치하잖아요. 지방이나 아니면 뭐 어디 가면 뭐 이렇게 눈 터치하면 막 그 고대 시대가 나오고 막 소리 나오고 막 그런 거 만들어주는 거 하잖아요. 그런 광고 같은 거. 싸이 뭐 어쩌고 하는 건데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현대 전기차 주유소 사업을 얘가 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얘네 그룹에서 밀어주거나 뭐 그러면은 아무래도 괜찮죠. 예. 그래서 현대퓨처넷도 언젠간 지속적으로 사야 되는데 요번에는 주봉을 봤을 때는 타점이 보여요. 사실 제가 이게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면 타점들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죠? 예? 한 요거 찍고 빠져요. 주봉사. 이런 주식은 쉽게 안 가요. 또 코스피라서 더 안 가요. 그죠? 이거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요거 찍고 빠지면, 요거 찍고 빠지고 저거 찍고 빠지면 그래요. 그래서 거의 상한가나 한 23, 4% 가면은 요걸 찍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언제 그런 게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빠지면은 또 좀 더 흐르면서 이렇게 채워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행보를 잘하다가 골을 한번 깊이 판 거예요. 월봉사. 그래서 이제 골 채울 때까지만 먹으면 되겠죠. 이런 주식은 뭐 손해날 주식은 아니죠. 배당 줄 테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현대퓨처넷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뭐 종목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 또 이렇게 어선할 때 이렇게 콩 볶아 먹듯이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보여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도 했지만 이 CLO 문제부터 또 투자은행들, 세계 투자은행들의 지금 부도설부터 우리나라 자체로는 건설사와 증권사, 시행사의 부도설이 계속 돌죠. 예. 그거는 뭐 레고랜드 사태부터 뭐 흥국생명, 그거는 또 대외적인 또 그런 달러 채권에 대한 우리나라 신용도를 떨어뜨려서 돈이 더 안 돌아와요. 외국에도 안 팔려요, 홍콩 시장에서.
예, 그래갖고 지금은 그냥 어정쩡하면 먹고 털어야 돼요. 먹고 털어야 돼. 예, 그리고 이런 만약에 뭐 이제 부실이 온다. 그러면은 몇 가지 종목들 있죠. 대표적인 게 뭐죠? 푸른 기술이나 뭐 이런 거부터 또 이런 현대 추천에 또 몇 종목들 있죠. 자산이나 아니면 그 거래가 해외 반도체 장비나 이런 거 설비가 뭐 한 3, 4년씩 다 잡혀 있는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을 사서 이런 거 만약에 지금 재수 좋아서 뭐 진짜 재수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 일본이 터진다면 거의 1,000원대에 가는 거예요. 1,000원대 이런 주식들 1,000원대 가요. 1,000원대. 그럼 그때 그냥 어이구 좋습니다 하고 주시면 돼요. 그죠? 예, 현금도 많잖아요. 이런 건 주셔야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좀 보여요.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어쨌든 주식은 계속 떠나지 않으면서 옆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그러면 언젠간 기회가 오는데 그걸 과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현금이 있느냐의 문제도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단기적인 추체로 좀 접근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여기서 장기를 얘기한다는 건 여러분들을 수렁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단기적으로 보고 빨리빨리 먹고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